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알리바바 파트너십이 체결이 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건데, 이것도 그렇고 파이코인 메인넷 이제 올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 어저께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지만 그래도 아직 좀 이해를 못 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FSC 해가지고 홍콩의 FSC는 오늘 세 번째로 큰 역외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경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고, 바이비트의 홍콩 법인은 이미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있지만 해외 법인은 경고 목록에 추가가 돼서 드문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봐보면 이렇게 크레이그 라이트는 나카모토 사토시나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영국 판사 제임스 멜런은 목요일 크립토 오픈 특허 연합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마친 후에 말을 했다. 판사는 증거가 없어도 압도적이라고 판단한 후에 라이트가 나카모토가 아니고 비트코인 창시자도 아니고 비트코인 백서 작성자도 아니고 비트코인 기술 창시자도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카모토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던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을 봐보면은 우리가 밈 토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거래량이 800억 달러에 달해 단연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걸 보시죠.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밈코인 쪽이 요즘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트보다도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출시 이후에 3,1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 약 26% 정도가 스테이킹이 되었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뭔가 이더리움의 홀딩을 그만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따른 가치도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각자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스테이킹을 하고 얼마나 있다가 빼서 이렇게 파느냐, 이제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 주목할 수 있는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보면 총 디지털 자산 ETF가 처음으로 사상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얘기해요. 확실히 ETF도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참 이런 식으로 움직임 자체가 굉장하다라는 걸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 잭 리드와 이렇게 SEC 의장 게리 겐슬러에게 다른 암호화폐 ETF를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죠. 참 보면은 이제 그거 같아요. 비트코인이 ETF가 됐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다른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최대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너도 나도 ETF 되면은 이거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한 1년 6개월 만에 인증이 되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축하드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코인 인증 보여주세요. 시도를 해봐야겠죠. KYC를 눌러가지고 인증 시도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통과를 했을 것인가 봤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탈의 기운이 많이 들죠.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통과로 뜰 리는 없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 나는 오늘도 실패를 했구나.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KYC 인증이 되고 있다라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통과한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 이 파이데이 이후에 통과하신 분들도 있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그런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경험담을. 자,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들을 좀 볼 건데, 일단은 뭐 요런 내용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뭔가 파이가 업데이트된 이후에 이 번개 모양 버튼이 안 눌린다라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버튼이 곧 수정될 예정이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려야 되고, 그럼 리에이스님 당장에는 뭐 글자 크기 줄여도 이런 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만약에 글자 크기를 줄였는데 또는 휴대폰 화면의 특성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번개 모양 표기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좌측 상단에 있는 3단 바를 통해서 파이 채굴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채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글자 크기를 줄이는 건데 그걸 줄여도 안 된다라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일단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어쨌든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다음 내용 보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알리바바하고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알아야 되는 게 알리바바의
계열사예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했죠.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웹3 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최첨단 솔루션 제공을 향한 진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정에 동참할 모든 웹3 개발자를 모집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파이 체인몰이 단순히 알리바바 클라우드화 했다라고 주장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실제로 있죠. 리트윗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또 큰 의미가 있고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제 파이 체인몰과 함께 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파이 마이닝 앱으로 이동해서 파이의 공식 5주년인 파이데이 2024를 축하해라. 그래서 KYC 업데이트는 커뮤니티의 목표를 향한 속도를 가속화하는 1000만 KYC 이벤트를 통해 수백만 명의 차단을 해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그 파이 화면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니콜라스 씨가 직접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사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올해 말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 씨도 직접 얘기하는 거는 올해 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목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좀 늦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늦게라기보다는 늦게라는 건 없어요. 이제 그냥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메인넷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일정이 나오면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발표했던 것처럼 앱은 50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KYC 몇 명 그리고 실제로 전환된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수치를 중간중간 저는 매달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해서 파이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시글들이 한 번씩 올라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셀레브레이션 스티커라고 해가지고 KYC 인증에 대해서 뭐 기념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KYC 3분 만에 통과를 했다. I passed KYC 바이 KYC를 통과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나옵니다. 그리고 KYC 석세스 KYC 성공한 거를 소셜 채널에다가 올려라. 그래서 이제 공유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한번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YC 자, completing your KYC 해가지고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KYC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뭐 이런 서글픈 현실이 있다라는 것도 또 알아두셔야 되고 자,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파이 네트워크 일단은 코어 팀의 지금 트위터 팔로워 숫자를 보면 328.9만 팔로워입니다. 팔로워가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간의 기별도 안 간다. 갈 길이 멀다. 라고 생각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이더리움은 그럼 안 그러냐. 이더리움도 333.2만에서 좀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제 이 8.9만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4.3만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인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느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파이의 움직임 여전히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인증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상당히 또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숫자들이 멈추지 않고 쭉 간다면은 올해는 어떻게 된다? 메인넷이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돼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지금 테스트넷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또 줄어들긴 했겠죠. 자, 31,050 그리고 33,300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수치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언제 다시 이게 턴 해가지고 쫙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내용도 봐야겠죠. 지금 보면 이 계정 저는 아직도 좀 의문이 드는 거는 2702만 9154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현금 거래 안 했을까요? 물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다 이런 거 없겠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진짜 심한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밸런스가 57.53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700만 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이 과연 정말 시장에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시장 와 쫙 팔면 완전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
진짜 인기가 많은 코인들은 다 살라고 하지 팔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던질 때 이 물량은 좀 고래 물량으로 쳐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한편 이제 이 뭔가 해커톤 우승작이라고 해서 나왔던 이 뭐죠? 이게 맵오브파이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국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주도, 뭐 울산, 부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쭉 가가지고 다른 타국가로도 한번 봐보면 타국가에도 파이를 취급하고 있다. 뭐 한류 패션, 온라인 파이 주문 허용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데 등록이 돼 있죠.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다 똑같이 생겼다잉. 그죠? 매장 방문 한번 봅시다. 커피숍이라 돼 있는데 강남구 신사동이래요. 여긴 또 조금 이상한데 메뉴 볼까요? 약간 뭔가 좀 화면이 이상하죠. 그리고 또 꺼지지도 않아요. 뭐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좀 겪는 그런 앱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거 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휴대폰으로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휴대폰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내 비즈니스에 추가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업체 이름과 이름, 그 다음에 이미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건을 맞는 걸 또 넣으면 됩니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로 뭉쳐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인 뭔가 활동, 생태계 매장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mapofpie.com이거든요. mapofpie.com. 이거 사이트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mapofpie.com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생태계 매장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서 3년 락업을 안 했으면 어쩔 뻔. 뭐 지금 벌써 2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이럴 거면 락업 선택하게 왜 했냐. 적어도 6개월, 1년이라는 선택지를 두었으면 선택한 시점으로 6개월 안에 메인넷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거면 3년 다 하던지, 다 3년 하든지, 뭐 니콜라스 이놈 남의 희망애로 고통 즐기는 변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아직까지도 KYC 인증이 안 된 사람들이나 KYC 인증 직후에도 뭔가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양각색 이유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락업 기간에 큰 의미가 있었을까? 저도 락업을 길게 걸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3년씩 걸진 않고 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좀 뭔가 괜히 락업을 좀 짧게 했나, 차라리 그냥 길게 해서 3년 기다릴 걸,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파이코인 올해는 그래도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왜? 니콜라스 씨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고 이것만큼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는 꼭 무조건 성공을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올해까지는 채굴 버튼 누르면서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